예. 갬블러님께서 이 집들아 공부 시간이다. 공부 시간. 민주시민 참교육방송. 뭐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민주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겠다는 분들은 어찌 같은 국민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들으실 게 많으실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개혁성, 선명성, 투쟁성에서 가장 선두에 선 민형배만 같아라. 1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이십니다. 국정감사 때문에 네. 여러 번 빼먹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그럴 때 항상 그 보좌진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란 일 하시는데 양보해야죠. 대신 오늘 아주 충실하게 잘해보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예. 축하드려요.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딱 그 뭐 민영배 의원 해가지고 이 원래 이제 화분이 이렇게 있던데. 의원님들 뭐 좀 선거법 위반이 되실까봐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관이 없죠. 여기가 제 지역구가 아니니까. 유권자가 아니라서. 네. 그리고 제 지역구에 관계된 분도 여기 아무도 안 계시고. 꼭 그렇진 않아요. 관계된 분이 없다고 하기는 좀 광주가 다 내 고향인데. 뭐 억지로 그렇게 꾸미신다면 그거는 뭐 요즘 저 방통위가 하는 방식, 방심위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억지로 꾸밀 수 있겠네요. 예. 근데 뭐 법의 ABC를 아는 분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거는 그거고 뭐 그런 건 쑥스럽고 이게 뭔지 아세요? 뭔가 어디선가 보내온 뭐 이런 이런 데 다는 뭐 패 같은 것 같은데요. 오! 전데요? 이거 웬 뒤에 저 작가님 연락처 같은 게 있거든요. 요거를 받는 사람은 이 진영에서 진짜 찐을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그 진영이 어딘데요? 민주진영. 자. 진짜요?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완전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한 칸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한번 잡아주세요. 네. 이거 누가 만들어 주셨지? 정찬민 선생님이. 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고생했다? 아니면 10년 새날 10년에 기여한 바가 조금이라도 있다. 개혁성, 선명성, 투쟁성에서 가장 선두에 섰으므로 시민의 이름으로 표창하는 거죠. 이분은 무형문화재신데 국가 무형문화재신데. 이분이 이제 정찬민 선생님이 이렇게 주로 이제 정치인들 하면은 이분은 이제 이재명, 뭐 전에 문재인, 조국, 추미애 이런 분들만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닌데 왜 저한테까지 이렇게. 막 이거 겁나게 쑥스러운데요, 이거 진짜. 너무 쑥스러운데.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광주 광성구을 국회의원이신 분이 우리 새날 10주년 때 그 행사만을 위해 서울 올라오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깊이.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주말이니까 얼마나 지역에 여러 가지 일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프나님 생각을 하니까 이걸 그리고 새날이 10년이 됐다는데 제가 그 지하 꼴방 그 홈에 퀴퀴 냄새나는 거기서 할 때부터 뵀는데 이거 10주년 행사에 안 오면 배신이다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저 말고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굳이 저까지 안 와도 되는데 그랬다. 그중에 민영배 의원이 제일 훌륭했죠. 노래를 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저는 광주 출장 가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런 걸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광주 출장 가가 멋지잖아요. 그렇죠. 자, 일어나세 총칼을 들고 작지와 억압을 뚫고 그런데 그런 노래를 그날 해야 되는데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하자 그러시니까 다른 분들이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로. 그렇죠.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 노래는. 예. 자, 알겠습니다. 저는 올해 그 5월의 노래를 더 제일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건 한국이 작곡한 노래도 아니고.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오늘 그렇게 길게 할 시간이 아니고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오늘은 윤석열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근데 사실은 윤석열 시정연설은
삭감으로 이어진 기조를 하나도 안 변한 연설 하나,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반응, 이 두 가지밖에 할 얘기가 사실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민주당이 처음에는 이 피켓팅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신사협정인가 뭔가를 맺었다고. 그래서 제가 의총장에서 제가 잠깐 졸다가 들켜서 더 말은 못했는데 네. 아니 그걸 그냥 원내대표 혼자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은 세워줘야 되겠고 아니 야당이 왜 좀 항의도 하고 피켓팅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악도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필이면 윤석열 오기 전에 그런 친사협정인가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본회의 직전에 즉 시정연설하기 직전에 역시 의원들이 야 그런 법 어딨냐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는 본회의장 안에서는 하지 말자. 전에는 그냥 야유도 하고 나와버리기도 하고 퇴장도 해버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자. 대신 밖에서 들어올 때 국회 본관에 들어오는 길에 그러면 빨간 카펫까지 깔았더라고요. 레드 카펫을 깔았던데 그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딱 서서 피켓팅을 하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기 전에 한동훈 장관이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저쪽 문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기어이 그리 들어오더라고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의원들이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못 쓰게 갖고 이쪽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왔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저는 옆에 이제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분들한테 내가 윤석열이면 내가 대통령이면 우리가 문 들어오는 바로 계단에서 이렇게 피켓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개만 들면 보이거든요. 아마 우리 쪽에 와서 그 앞에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를 하려고 앉아있고 와서 인사를 하고 갈 거다. 그리고 그 정도면 뭐 인정이다. 당연히 국회에 오니까 다수 야당 의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기도 하고 애쓰십니다 하고 이렇게 가야 그게 정치인이잖아요. 야, 근데 놀랐어요. 그 앞에를 다 가리지 못하고 일부러 터놨거든요. 저쪽으로 가시라고 해놓고 터놨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하면 우리 쪽이 보이는데 그냥 옆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제대로 정치하려면 아직 멀었다. 쫄보예요. 이태원 일주기 안 가는 거 보세요. 그리고 자기 참모들 모아놓고 교회에서 신도들도 없이 추도예배요. 제가 정말 그거 보고 너무 한심해서 그날 그제죠. 그제 저녁이죠. 거기 참석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아니 정부가 그런 사고가 났으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이 원혼을 좀 달래고 유족들한테 사과하고 뭐가 필요하냐. 해주겠다. 뭐든 하겠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이러면 점수를 엄청 딸 거 아니에요. 뭐 한두 번 해서 되겠습니까만. 아이고. 아니 그러면 그런 자리에 와서 사과라도 하고 참석이라도 해서 하면 국민들이 다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진짜. 오늘도 사실은 그 기조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거고 저는 이렇게 봐요. 민주당이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저렇게 피켓 시위하는 거 잘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어제까지만 해도 하지 말자 그랬다가 네. 지금 이제 다시 한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그 국회의장 주선으로 환담하잖아요. 그때 윤석열이 딱 이재명 대표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랜만입니다. 끝. 그러니까 마치 뭐 지금 저 장면이 이제 국회 들어오는 장면이고 미리 이제 환담하는 장면은 딱 그런 느낌이고 일단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거 저 봐보세요. 제대로 딱 마주보고 인사를 제대로 하고 애썼다 단식하시느라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본회의장 들어오는 장면인데 여기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안 하죠. 인사만 딱 하고 그 지나갔는데 앞에 거기 입구 들어올 때 좀 보여줘 보세요. 그걸 보셔야 되는데 입구 들어올 때. 자, 저거는 강성 의원이 혼자 저걸 들고 있었어요. 네.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 본관 들어오는 사진 없습니까? 그거는 여기 이거 이 장면을
보지 않고 제가 저기 어디 가운데 쪽에 제가 일부러 저 검정 그 마스크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그러네. 그러시네. 네, 그런데 저 장면을 피해서 왼쪽 옆으로 올라오는 길이 원래 있는데 옆으로 안 올라오고 왼쪽으로 가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저기를 안 보고 들어오는 장면은 안 찍혀 있고요. 예. 예. 아, 그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 얼굴 보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준비를 안 하거든요. 넘어가시고. 아, 문제는 이제 오늘 좀 그랬던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아까 삭감삭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기를 삭감해라, 단축해라 그렇게 이제 아까 강성 의원이 피켓 시위를 했는데 예. 여야는 이제 그쪽 말고는 이거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안 한 거예요. 밖에서 하고 안에서는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그 뭐 그냥 그 진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정 연설이 그랬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이제 인사를 억지로 인사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좌우에 있는 통로로 들어왔어요. 본회의장 가운데가 저희가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저 왼쪽에 오른쪽에가 국민의힘이 있고 저희가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무위원석이 왼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일일이 다 악수를 하고 가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A를 갖춰서 인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어떤 의원은 외면하고. 왜냐하면 아까 들어올 때 우리를 외면했잖아. 근데 여기 들어와서는 인사하라고 그래서 외면하고. 그래서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또 이쪽으로 오면서 자기 그 국무위원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쭉 하고 나서 한 바퀴를 쭉 돌더라고요 또. 근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이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아니 우리가 A를 갖추고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정말 그래야죠. 근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재명 대표는 먼저 만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악수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머지 사람들이 얘기해야죠. 윤석열을 쳐다보지 않고 일어서지도 않고 함으로써 항의 표시를 그렇게 했어야 돼요. 했잖아요. 근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앉아 있고 다가가서 인사한 사람도 있어요, 네. 사실은. 요거 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성향이 딱 드러나서만 그 사람들 성향이 딱 출신하고 드러나. 또 이런 것이 좀 작용을 좀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국회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데다가 어마어마한 폭정 그리고 자당 당대표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사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항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악수하고 어떤 사람은 악수 안 하고가 반복이 되는 이건 좀 아니다 제가 싶은 그래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선출 권력도 아닌 정치 권력도 아닌 선출직에 의해서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될 검찰하고 싸움에서 밀려서 오늘날 민주당이 이 모양이 됐다. 여러 차례 그게 있었다. 조국 사건 때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저희 당의 DNA 어디엔가 지금 그 검찰 권력의 횡포에 순치돼버린 듯한 그리고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일종의 패배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이 꽤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이럴 때 일테면 확실하게 어떤 기조로 딱 나아가서 단합된 그렇죠.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믿게 되는 건데 야 역시 윤석열한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인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판단할 때면 늘상 우리 지지자들 말고도 더 많은 국민들이 있다. 그걸 염두에 두는 것 같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정치 현실이나 당에 대한 정당에 대한 지지나 선거를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그 신화에 중산층의 중도층의 신화 또는 그 함정에 빠져서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왜 저런데라는 뉴스를 만들어야 돼요. 민주당 의원들 윤석열 아예 내면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 하나 하면 좋겠다. 그 유튜브를 하나 개설해서 날마다 아, 민주당 의원들이 왜 저러지? 그 해설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역시 의원님은 의원님 다우 답을 해주셨고요. 자, 그 이야기 말고 다음에 또 할 얘기가 있어서 시정연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네. 국정감사 잠깐만 짤막하게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국정원의 투개표 개입 시도라는 이야기를 의원님이 직접 하셨어요. 예. 이런 거죠. 국정원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로 하면 9월 18일자? 9월 18일자로 보도 자료를 냅니다. 그 보도 자료에 보면 우리 선관위에 굉장히 그 해킹 위험이 크고 자칫하면 투개표에까지 북한이나 이 해커들이 장난칠 수 있다. 그럴 우려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보도자료를 냅니다. 국정원이. 그런데 아니 9월이 아니라 10월. 이거는 우리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음 그랬어요 방송에서. 이미? 설명을 그랬는데 해드려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국정원은 왜 굳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보안 점검의 결과를 그 요구 주체인 선관위와 상의 없이 왜 보도자를 내고 공개했느냐 이겁니다. 예. 왜? 그런데 이제 가만히 그거를 제가 그 두 개의 과기부 산하의 두 개의 기관 연구소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하나는 인터넷진흥원 키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국정원하고 키사가 같이 공동 성명. 아니 제가 지금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또 하나는 NSR이라 그래서 국가보안기술연구원 연구소 국보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선관위에서 국정원에 보안점검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키사와 NSR에 인력 지원 요청을 국정원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 국정원이 발표할 자격이 있거나 주체가 아니에요. 국정원은 너무 위험해 보여서 자기들이 했다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장난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인터넷진흥원에서 기술 지원 인력 셋을 파견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우리는 기술 지원만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보도 자료에는 국정원과 키사가 동시에 올라옵니다. 국정원 보도 자료에. 그래서 그럼 그 보도 자료를 키사가 봤느냐, 인터넷진흥원이 봤느냐 그랬더니 본 적이 없대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느냐, 안 주더래요. 그리고 마치 그 전문기관이 이렇게 같은 판단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런 거야?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해킹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고 어디나 다 가능한 것이고 투개표 조작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정원은 왜 그러면 그랬을까?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선관위에서 반발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우리 투개표 조작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해서 공방을 합니다. 자, 국정원은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저희는 그렇게만 하고 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국보연이라고 있었더라고요. 국보연. 아까 말씀드린 NSR이 있어요. 네. 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그동안 해킹 방지 개발 업무가 주 업무고 이걸 가장 많이 활용한 곳은 국정원과 국방부예요. 근데 여기는 6명이나 파견했어요. 아까 NSR이 키사가 3명을 파견했는데 분야별로 1명씩 해서 여기는 분야별로 2명씩 해서 6명이나 파견했어요. 근데 여기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확인하고 봤더니 이 국보연의 소장하고
이번에 보안 점검을 했던 그리고 인력 파견을 요청했던 기사. 국정원의 라인하고 그 라인 3차장인데 3차장하고 둘이 국정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에요. 선후배 출신. 예, 선후배사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장은 옛날에 청와대 안보실에서도 일을 했어요. 사이버 보안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니까 투개표 조작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모든 곳에서 불가능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이. 그랬더니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국정원은 왜 그랬을까? 그때 딱 시점이 언제냐면 강서구청장 선거 직전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째, 강서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불안감을 조장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었구만. 실제로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선거 앞두고 그런 발표를 해요? 또 하나는 원래 그 안에 들어가서 보안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확보한 거예요, 사실은 국정원이. 그래서 이거 내년 총선 때 장난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죠. 그런데 그거는 키사나 NSR은 알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정보위에서 국정원을 상대로 따져봐야죠. 왜 그 시점에? 그리고 거기 선관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부에서 조력자가 없는 한, 내부 조력자가 있지 않는 한 투개표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뭘 해놓고 나왔냐, 그걸 확인해야 돼요. 뭘 그러니까 해놓고 나왔냐, 근데 국정원이. 이번에 그게 또 들켰잖아요. 저 국정원이 심어놓은 정체불명의 파일 최소 15개. 그것이 이제 핵심인 거죠. 네. 그것이.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게 저 보안 컨설팅 과정에서 왜 저걸 해놨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뭔지, 사실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인지, 이거를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따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 당 입장은 뭐냐면 이건 국정조사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국정조사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모를 밝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영배 의원의 어떤 그 국정원 선거 개입, 투개표 개입에 대한 경정을 올려준 거 첫 번째를 꼽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양평 고속도로 같은 데서 거짓말했던 게 또 드러나는 것들. 그러니까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국정감사. 우리 당의 그 이제 상임위 간사 위원장들이 모여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이제 제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선관위 국정원의 이 보안 컨설팅과 그 이후의 국정원의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 조사해야 된다, 더 살펴봐야 된다, 이런 게 있었죠. 예. 자, 잘하셨고요. 또 하나만 더. 왜냐하면 시간이 짧은 관계로 예. 국정감사 때 민영배 의원이 얼마나 활약했는지를 잠깐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있었지. 과방위 문제도 있고 5.18 문제도 있는, 가짜뉴스 잡는다면서 5.18 원조 가짜뉴스 생산자를 KBS 이사로. 이동욱 이사. 그거 뭐 하도 말씀을 자주 드려서. 그러니까 이분이 5.18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5.18에 대한 역사인식 자체가 너무 엉터리예요. 그런데 저 지금 저기 나오는데 저 부위원장인 누가 추천했냐 그랬더니 당신이 했대요. 어디서 연락받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받았대요. 자기 혼자 했대요. 근데 지금 방심위원, 그다음에 방통위원회, 방통위는 두 분밖에 없고, 방심위는 그냥 이른바 지금 여당 추천 몫의 이사들이, 그냥 위원들이 그냥 다 좌지우지 알아서 해요.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전혀 어디서부턴가 연락을 받거나 요청을 받거나 추천을 받거나 하지 않았다예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럴 수가 없어.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이동욱 이사. 이분은 뭐라고까지 하냐면, 이제 제가 옛날치 그 월간조선에 5.18에 대한 왜곡 보도의 진상을 뭐 밝힌다고 해갖고 자기가 사실인 것처럼 막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5.18 때 탱크가 진압에 참여했냐 안 했냐, 뭐
북한군이 있었냐 없었냐, 뭐 소행이냐 아니냐, 이를테면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성폭행이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짜 뉴스의 원조인 셈이죠. 5.18에 관한 가짜 뉴스의 원조인 셈인데, 이런 분을 도대체 왜 했냐? 공영방송 KBS 이사로 이거 추천을 하고 싶디야. 예를 들면 이래요. 근래에는 5.18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 같다고.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그랬더니 한겨레에 보면 이러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라고 하는데, 그 보도가 아니요 또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영방송 이사로 적절치 않은 극우적 인식을 가진 분을 이사로 해놓고, 왜? 그 다음에 KBS 사장을 추천하려고. 정말 좀 역겹습니다. 이 정권 자체가. 이게 MB 때 이동관 홍보수석 시절에 했던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똑같아요. 제일 먼저 이렇게 박문진과 방통위를 장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의 간부들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먼저 바꾸고 언론사의 간부를 바꾸고, 그 간부를 바꾸는 방식이 이제 낙하산 사장을 내보내서, 대표자를 내보내서 인사권을 주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경영진 전체를 바꾸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에 손을 대서, 근데 그걸 딱 알아차린 최경영 기자가 그냥 그만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하냐?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 저항이 있을 거거든요. 이걸 또 짓밟습니다. 탄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하냐? 5단계인데,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그런 보도와 프로그램만 내보내도록 하죠. 30년 전으로 회귀한 거죠. 그렇죠. 그 문민화 이후에는 그런 시도 25년 사반세기 전. 근데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얘기,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얘기인데, 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제발 정권이 바뀌어도 공영방송은 운영을 공영방송답게 사회적인 소유로 하자. 그래서 폭넓게 이 이사진도 구성하고 사장 추천회도 구성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되지야.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이른바 정치 후견주의에서 탈피하자. 당신들이 잡아갖고 하세요 이래요. 그래서 지금 방송 3법이 지금 야, 패스트트랙 태어났는데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장악은 탄핵 사유고, 이번에 저 헌재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좀 민주당이 그렇죠. 그냥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거부권 해서 권태선 하든 말든. 이사장 기각됐죠. 완전히. 자, 이건 정말 야만이거든요. 제가 그때 하면서 MBC 그 신뢰도하고 영향력이 한 14년치를 쫙 봐봤어요. 정확하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신뢰도가 추락하고, 그리고 영향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갑니다. 정확하게 딱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 10년을 MBC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권태수 기자한테 정권의 성격과 정부의 성격과 이 MBC의 신뢰도와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면 공영방송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정립을 딱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민주당이 방송법 개혁 못했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저거 해가지고 패스트트랙 태워서 해도 또 대통령이 거부하면 어쩔 겁니까? 아주 고약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해야죠. 희망을 주셔야죠. 그래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그게 여러분 생각하는 그게 나머지 임기 남아 있는 게 얼마 안 남았다고요. MBC 보도본부장이 박문진과 KBS 이사의 방통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방송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쭉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했더니 보도본부장이 국정감사 때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의원님, 알겠고요.
그 죄송합니다. 예.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진즉부터 사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것들을 다 좀 손을 봐서 제자리에 딱 돌려놨어야 되는데 그 더더욱 그때는 180석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랬는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못 해놓고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상황이. 근데 역사는 또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보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겠죠? 이번에 국정감사를 보니까 평이 뭐냐면은 민영배 의원에 대한 평은 이런 겁니다. 치열함과 날카로움을 일치하는 균형 잡힌 감사 활동을 했다. 아이, 짝. 그거는 누가 그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좀 과장한 것 같은데요. 다른 그래요. 의원들이 다 잘했습니다. 그런 거 국감에 앞서서 정책 보고서를 3권이나 발간한. 그거는 저는 늘 국감 때마다 그렇게 해왔었던 겁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집배원, 과학계 종사자, 5G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도 여러 번 했죠. 3번의 설문을 했다. 5G 조사는 정말 뜻깊었어요. 음. 해보니까 LTE하고 5G가 뭐가 다르냐?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똑같아요 지금 속도가. 그러니까 딱 나와. 근데 요것만 더 받고 이거 말이 되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민영배 의원의 업적인데 내년 R&D 예산을 3조 4천억 원 삭감한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와, 의원실 보좌진들 죽어났겠구만 아주. 그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보좌진들 들으면 저 죽습니다. 그걸 안 해도 지금 일이 하도 밀려가지고 제가 원래 예결위원인데 예결위원 더는 지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고 지금 네. 사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일을 하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일을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될 과정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세상에 R&D 예산을 이렇게 깎는 정부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까지 쫙 박정희 시대 때 이승만 시대 때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요. 전쟁이 일어나도 이런 예산 안 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래거든요. 그러니까요. 과학기술 R&D 예산은 이건 각 부처에 쫙 깔려있는 R&D 예산은 정말 미래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래. 제가 이 방송의 제목이 민영배만 같아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선명성, 개혁성, 투쟁성도 선두에 있지만 실제로 의정 활동을 잘해요. 그건 이미 광산구청장 할 때도 보여준 모습이야. 너무 그렇게 띄우지 마세요. 그래서 왜냐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저께 죄송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진짜 광주는 민영배만 빼고 다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저를 왕따 시킬 일이 있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실력이면 실력, 투쟁이면 투쟁, 용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분이라서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있죠. 제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지지선언을 맨 먼저 하잖아요. 네. 제가 광주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내 광주라서 그때 욕먹을 각오를 하려고 한 거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 한 거고 사실은 그 탈당 때문에 제가 1년 반가량을 당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진짜 광주 시민들 백입니다. 그게 다. 광주 시민들이 배경이 된 거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치를 합니다. 정치 활동을 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잘못 가지 않는다라는 그건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막 부끄럽게 괜한 말씀 드렸네요. 막 부끄럽게 해야지. 여러분 채팅창 이외에 민영배 TV 구독 링크 있거든요. 지금 가셔가지고 구독 좀 하고 오세요. 아직 안 하신 분들. 네. 이 새날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정 없이 그냥 영상만 보는 분들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만 좀 채워보시게요. 그렇게 지난번에 처음 나올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6만 2천인가 밖에 안 됐어 아직. 6만 1천.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근데 저는 진짜 제가 민영배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 전에 파란 남자들 중에서 끝까지 제 곁에 있으신 분은 의원님
한 분이시거든요,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4인방 중에. 근데 이제 그 중에 두 분은 국회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러셨을 어쨌건 거고. 간에 그 선택이 이후의 선택이 이제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계속 증명하고 있을 때 제가 느끼는 그 보람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아, 자기 만족이 상당히 있으시구나. 그러니까요. 개혁성, 선명성, 투쟁성뿐만 아니라 이번에 여러분 두구두구두구 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경실련 선정 정치 분야 개혁 입법 1등. 이거 누구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열심히 한 사람한테 온 말로만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분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탄희 의원도 잘했고요. 어. 용해인 의원도 잘했고 그래서 거기다 이은주 의원인가? 네, 뭐 여기 개혁 입법 전수를 보니까 민영배 92.1위, 2위 이탄희 47점, 다 그게 하지 3위 마세요. 이은주 그런 얘기 하지 마. 41점. 아니, 문제는 다 일반 국회의원들 저 점수 아예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잖아요. 또 오늘은 이거 저 칭찬해 주는 방송 같네요. 제가 언제 욕하는 거 민영배 봤어요? 칭찬 방송? 그게 아니라 민칭방.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쩔 때는 보면 무대에 올라가서는 제일 선명하신 분이 새날 방송 나오면 가끔씩 욕 드실 때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어. 이게 한쪽으로 막 몰고 가면 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새날 진영에 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니 저는 상관없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새날이 편파 방송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저는 상관없는데 의원님이 욕 드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늘은 좀 열심히 좀 공중부양 좀 시켜드리려고 한 거. 저는 새날 구독자분들이 흉보시는 거는 그냥 제 본심을 몰라서 그러시는 건 아니고 네.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해도 제대로 할 거야 이런 맞아요. 믿음을 갖고 믿음이죠, 믿음. 네. 뭐라 하신다고 봅니다. 뭐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새날에서 흉 잡히면 진짜 아파요. 제가 흉 잡을 일이 뭐 있어요. 그냥 걱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의 폭정 때문에 우리 지지층이 날카로워져 있잖아요. 많이 날카로워. 그 날카로워져 있는 것 때문에 조금 무뎌진다고 생각하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민영배 넌 그러지 마.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지. 근데 여기서 진짜 이 구독하신 분들이 지금 뭐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의견 좀 줘보실래요? 제가 탈당의 의미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검찰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를 책을 썼어요. 그래서 11월 19일에 출판 기자회를 하는데 푸나님도 그 축하 뭘 좀 보내주세요. 예. 그러는데 책 제목을 제가 탈당의 정치라고 제목을 했고 거기에 부제를 검찰 정상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그래서 표지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니 탈당의 정치가 뭐냐 이 과거지향적인 데다가 너 탈당한 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 그걸 왜 끌고 와서 너를 탈당에다 가두려고 그래. 그 제목 좋지 않아. 바꿔.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한 20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래도 가장 그중에 괜찮은 게 이렇게 거의 비슷한 게 4가지가 나왔어요. 1. 검찰의 종말. 2. 검찰 독재의 종말. 3. 검찰 정부의 종말. 4. 검찰 국가의 종말. 그래서 이 검찰의 종말부터 시작해서 검찰 독재의 종말. 그러니까 끝장내자. 마지막 문장이 그거거든요. 대한건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게 그 책의 맺은말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건국이 돼버린 이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다시 대한민국으로 올 거냐. 민주당이 이렇게 싸움을 못하고 되겠냐. 제대로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담은 책인데 둘 중에 하나로 한번 해보시죠. 1. 탈당의 정치. 2. 검찰의 종말. 계열이 다 이 두 계열이니까 우리 저 새날 구독자분들께서 탈당의 정치가 좋다 싶으면 1.
아니야 검찰의 종말이 좋아. 그 검찰 정부가 됐든 검찰 독재가 됐든 검찰의 종말이 좋아. 그러면 이 해가지고 투표 한 번만 주십시오. 지금 투표 올라가고 있는데 압도적이 2번입니다. 2번이에요? 검찰의 종말. 검찰의 종말.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그렇게 다시 네. 바꾸는 걸로. 저도 이거 고민 뭐 전에 만나서 말씀을 주셔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목이나 이런 헤드라인을 고를 때는 직관적으로 딱 눈에 띄는 거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구급차는 빨간 등에 멈추지 않는다. 이런 것도 해보고. 야 멋있다. 그거 멋있는데 카피 좋은데 한참 생각해야 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 검찰 수사권을 이렇게 축소시키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정치 과정으로서 제가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 과정으로서 오고하고 있거든요. 그 책에서 제가 지금 나는 오고하겠다 이걸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법을 어긴 게 없다. 근데 위장 탈당이라고 너무나 욕을 많이 먹어서 사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합의를 파기한 게 진짜 문제지 정치 과정에서 보면 제 탈당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옹호를 하고 아참 책 좀 많이 사주십시오. 지금 읽어볼 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이 나오면 좀 홍보 좀 해드리고요. 민영배 의원 출판 기념회 11월 19일 예.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광주 광산구에 있는 첨단 과기원 오령관에서 있다는 말씀드리고 광주에 계시는 분들은 가셔도 돼요. 입장료 받는 것도 아닌데 가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연말도 돼가는데요. 아니 근데 그냥 응원만 하시면 안 되고 책을 좀 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드릴게요. 전국의 새날 구독자분들이 사드릴게요. 검찰의 종말이라고 바꿔갖고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거 파는 게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이제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출판 기념회 전에 책이 나와서 서점에 깔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다 돼가는데 민영배 의원 후원 좀 얼마나 찾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후원도 작년에 제가 탈당하고 나서는 너 애쓴다고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채웠어? 다 채워버리시더니 그래서 6월 말에 다 끝나버렸거든요. 네. 지금 절반밖에 안 찼습니다. 그러니까요. 농협 351-11387776-13 국회의원 민영배 후원회로 후원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봐도 후원이 아깝지 않은 정치인 민영배 최고입니다. 아이고 더 분발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다음 주는 또 오실 수도 있겠다. 아마 그날 인사청문회가 있을 겁니다. 방송 KBS 사장 인사청문회가. 그럼 못 오실 수도 있고. 못 올 나란 일 하시는데 뭐. 못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10주년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책 제목도 정해주셔서 고맙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더 감사드리고요. 의원실에 잘 걸어 두십시오. 꼭 걸어두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뜻입니다. 예. 정찬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